안녕하십니까. 저는 AI영업부 윤정훈 대리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웹메이트 같은 경우는 교육을 별도로 진행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시중에 챗GPT 서비스와 저희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서 별도로 뭐 교육을 진행을 하진 않았는데요. 업무메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자체 개발한 기능이다 보니까 사용성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이번 교육은 길이라는 컨셉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희가 이제 AI 전환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저희가 지나왔던 길, 그리고 오늘 시작되는 길, 그리고 저희의 다음 목적지 이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지나왔던 길인 웹메이트에 대해서 한번 이제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웹메이트의 실적은 이 세 가지 숫자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의 총 사용자 수는 총 2,543명입니다. 그 중에서 4월 한 달 동안 사용을 하셨던 분들, 즉 코어 커스터머는 1,559명이에요. 이거를 리텐션이라는 수치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61%가 나오는데요. 이 리텐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스타트업 업계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 지표세요. 그래서 100이라는 고객이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의 고객이 이 코어 커스터머로 전환이 되느냐에 대한 그건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텐션이라는 지표가 약 20%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의 이제 사업 유지가 가능한 상품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 리텐션이 40%가 되면은 이 서비스는 기업 가치 1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유니콘 기업의 가치가 있는 서비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리텐션이 60%가 넘게 되면은 이 서비스는 산업 전반에 혁신을 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스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초기 서비스 런칭을 했을 때 리텐션이 약 60% 정도로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웹메이트 같은 경우도 약 60% 정도의 리텐션을 보이는 게 저희 업무 전반에 혁신을 가져다 준 서비스지 않을까라는 거를 보여주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웹메이트의 좀 팁 같은 거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제 먼저 멀티턴인데요. 이 멀티턴이 뭐냐면은 사용자가 뭔가 A라는 거를 질문을 했을 때 그 A라는 질문만을 보고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대화 이력을 참고해서 답변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이트 서비스 같은 경우는 대화방 기준으로 멀티턴이 동작을 해요. 그래서 뭔가 제안 드리는 방식은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이 새 채팅을 키셔서 질문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뭔가 연속성 있는 질문을 하실 때는 이렇게 기존 대화방에서 질문을 하시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대화방을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뭔가 업무 태스크별로 이렇게 대화방 고정을 해놓고 이 해당 대화방에서 그 질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업무가 끝나면은 이 핀을 해제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 생성인데요. 저희 웹메이트가 지금 차트도 잘 그려주고 있어요. 제가 올해 1월에 전사 공지를 드렸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웹메이트를 통해서 외부 데이터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차트를 그려달라고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뭐 라인 차트나 바 차트나 파이 차트로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많이 질문 주셨던 수식 렌더링인데요. 이 메이트가 수식을 대답을 할 때 이 수식 변환이 지금 왼쪽처럼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이거는 지금 기존 PC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이고요. 신규 미니 PC에서는 이렇게 우측처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엣지 버전의 호환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 이 문제를 지금 저희 처에서 숙지를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저희가 올해 6월에 전사적으로 엣지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엣지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복사 기능인데요. 저희 메이트를 복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하단에 있는 복사 버튼을 누르시면 전문이 복사가 되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컨트롤 C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살짝 차이가 있는 게 이렇게 하단에 있는 복사 버튼은 이 마크다운 원문이 복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시게 되면은 이 마크다운이 예쁘게 변환이 돼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계신 분들이 쓰실 때는 아마 이 하단의 방법으로 복사를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미지 모델을 오늘 업데이트를 했어요. 이게 최근에 지금 뭐 나노바나나가 굉장히 이미지를 잘 그린다라고 말을 하다가 약
한 3일 됐나요? 3일 전에 GPT 5.5가 나오고 GPT 이미지 2.0이라는 모델이 같이 나왔는데 이 모델이 지금 구글의 나노바나나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라는 그런 평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토를 했을 때 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서 오늘부터 이제 이미지 모델은 이제 GPT 이미지 2.0으로 적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에서 올라가셔서 뭐 써보시면은 조금 체감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 교육 공지를 했을 때 웹메이트를 어떻게 쓰시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공모를 접수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많은 사례를 이제 공모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공유드릴 만한 내용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엑셀 보조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웹메이트를 엑셀 뭐 함수를 물어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많이들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뭔가 이런 시각화 대시보드를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 엑셀 이제 메이트를 통해서 일정 관리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뭔가 기회가 되시면은 뭐 그냥 함수 물어보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대시보드나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권장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사례는 바이브 코딩인데요. 이제 LLM이 사실 코딩에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AI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 내부 업무망에는 코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저희 부서에서 이 파도라는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런칭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 코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경제경영연구소에서 이 탄소 배출권 가격 예측 모델을 개발을 하시는데 저희 메이트를 통해서 바이브 코딩을 진행을 하셔서 이렇게 실제로 업무에 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계신 분들도 뭔가 그런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을 하실 때 이 메이트를 통해서 뭔가 바이브 코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웹메이트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제 웹메이트가 무료로 알고 계신 분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거는 이제 사용량 기반으로 오픈 AI한테 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초기 작년 12월에 오픈을 했을 때는 GPT 5.1이었어요. 근데 현재 이 GPT 5.5가 나오면서 요금이 4배가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올해 예산을 이제 잡아놨고 그 예산이 이제 저희가 GPT 5.4 기반으로 잡아놓은 상태인데 이게 5.5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모델 업그레이드를 쉽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5.4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개인적인 채팅, 뭐 주식을 물어보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고 뭐 사주를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좀 핸드폰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멀티턴이 있는데 그 멀티턴도 사실 인풋에다가 그 이전의 대화값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새로운 주제면은 최대한 새 채팅으로 열어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우리 모두가 좀 오래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오늘 새로이 오픈하는 업무메이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메이트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사내에 GPU를 이제 사서 구성을 해놨어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오픈 소스 모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오픈 소스 LLM을 올려가지고 저희 사내 시스템들을 연계를 해서 이제 사내 자료들을 학습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업무메이트한테는 저희 업무망에 있다 보니까 외부 정보는 몰라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뭐 오늘 날씨가 어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 사내 시스템들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내 정보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이 친구는 아마 웹메이트보다 훨씬 더 대답을 잘하는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업무메이트를 통해서 이 약 3가지 기능을 구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모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기본 모드인데요. 기본 모드는 아무 모드도 안 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LLM 그 하나만 쓰는 건데요. 저희 웹메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파일 첨부나 붙여넣기가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파일을 올려서 번역이나 그런 거를 못 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업무메이트를 키셔서 파일을 첨부하셔가지고 이거를 뭐 요약을 해달라고 한다던가 번역을 해달라고 한다던가 하시면은 이 친구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줄 거예요. 사실 뭔가 파일을 올려서 번역을 할 때는 저희 내부 지식이나 외부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른 모드를 다 꺼놓고 기본 모드로 뭔가 파일을 첨부를 해서 물어보시면은 훨씬 더 퀄리티 있는 답변을 얻으실 겁니다. 다음은 이제 업무 지식 반영인데요. 업무 지식 반영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내 시스템들에 이제 들어가서 자료들을 참고해서 답변을 하는 정보 검색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일했던 정보 검색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봐야 되는 지침이나 절차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희 사내에 있는 규정 말고도 외부에 있는 뭐
UKGS 코드라던가 아니면 외부 법령을 준수를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료들이 심지어 다 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한다고 했을 때 어떤 정보를 찾아야 되는지가 일단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어디 문서에 있더라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문서를 안다 하더라도 그 문서가 어디 시스템에 있는지 모르죠. 그리고 그걸 다 안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서 문서를 하나하나 읽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이제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메이트한테 그대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정보화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정보화 사업을 할 때 어떤 정보를 찾아야 돼라고 하면은 메이트가 이제 산재되어 있는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놨거든요. 거기에 모아놓은 공간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원하는 자료들이 뭐지 하고 이제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답변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아놓은 자료들, 그러니까 이 벡터 DB를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를 잘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작년에 5월, 6월쯤에 전사적으로 조사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 결과 약 7개 분야의 문서 13,588건을 저희 내부 DB에 적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규정부터 해가지고 외부 법령, 그리고 뭐 공급본부 SOP 표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뭐 저희가 이제 복지를 볼 때는 뭐 복리후생 가이드북, 뭐 법인카드 매뉴얼, 그리고 지금 현재 질답을 하고 계시는 경영지원 Q&A까지 다 연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문서들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저희 메이트에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론트 화면은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사실 이 업무 지식 반영을 처음에 키실 때는 이제 디폴트로 전체가 다 선택하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 이유가 이거를 다 전체를 선택해서 질문을 하시더라도 관련된 분야에 들어가서 검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 선택을 해서 질문을 하셔도 좀 퀄리티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업무 지식 관리인데요. 앞선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저희가 이제 전사 직원들이 볼 수 있는 문서고요. 저희는 그런 문서들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개인 문서하면서 관리하는 문서들도 있을 것이고 부서 공유하면서 관리하는 문서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볼 수 있게 저희가 개인 업무 지식 관리라는 거를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제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제 PDF 형태로 변환을 하셔서 업로드를 하시면은 이제 이전에 여기 이제 개인 버튼이 있어요. 이제 이 개인 버튼을 같이 눌러서 질문을 하시면은 그 자료도 참고를 해서 답변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길 것 같아요. 저희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기본 모드에서 파일 첨부와 개인 업무 지식 이 두 개 다 저희 개인 파일을 업로드를 하는 건데 어떤 차이가 이제 있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파일 첨부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얘는 저희가 어떤 파일을 올리면은 거기 안에 있는 모든 텍스트를 참고합니다. 근데 개인 업무 지식은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관련된 텍스트만 참고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저희가 문서를 올려서 전문을 번역을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전문에 대해서 뭔가 맞춤법 검사를 해야 된다 할 때는 파일 첨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대용량 문서를 올려서 거기 안에 관련된 내용만 검색을 하시던가 할 때는 이 개인 업무 지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의문이 대용량 문서에 대해서 번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거는 일단 파일 첨부를 해야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거를 다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일 첨부를 해야 되지만 이 LLM이라는 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텍스트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첨부 파일에 대한 그런 텍스트 규모를 제한을 해놨고요. 그래서 뭔가 100페이지 규모의 그런 문서를 번역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뭐 5페이지, 6페이지 규모로 자르셔서 여기 파일 첨부를 통해서 번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끊고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고 발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원래 처음에 들어가면 이렇게 웹메이트가 켜지실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업무메이트 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부터 파일 첨부부터 한번 시연을 해볼게요. 뭐 해외 리포트거든요. 그래서 뭐 되게 형식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역을 지금 잘 하고 있죠. 뭐 보고서 개요부터 해가지고 주 배경링 서문, 주요 통계. 그리고 여기서 좀 핵심적인 게 있는데
지금 이 그림 안에 있는 텍스트들도 번역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북미에는 164가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텍스트 제한이 있어서 지금 요약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뭐 아니 그냥 문장 바이 문장으로 다 번역을 해줘라고 질문을 하면은 이 친구가 잘 처리를 할 겁니다. 다음은 저희 업무 지식 반영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끼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디폴트로 다 선택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감사만 제외를 하고, 감사는 저거는 이제 감사실에서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V에서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뭐 일상감사 받아야 되는 기준 좀 알려줘라고 하면은 이 일상감사 기준을 지금 외우고 계신 분이 없으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면은 원래는 이제 법무관리에 들어가서 어떤 규정을 봐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하고 그 규정에 들어가서 뭐 별표를 켜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죠. 근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메이트한테 바로 물어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법규랑 서무문서를 검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상감사 대상의 지금 내역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대상을 말해주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원문을 확인을 하고 싶으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기 이렇게 바로 클릭을 하시면은 내가 이제 일상감사의 범위 원문까지 같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좀 그런 할루시네이션이 발생을 했는지 그런 것도 교차 검증해서 업무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규정뿐만이 아니라 한번 기술적인 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제 질문은 기지별 일자펌프 현황을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보여줘라고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려야 되는 게, 이렇게 좀 오래 걸리잖아요. 이렇게 시켜놓고 웹메이트 가서 일하다가 다시 업무메이트 오셔도 얘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분야별 주요 문서가 있어요. 여기에 저희가 어떤 문서들을 적재를 했는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기지별 1차 펌프의 그런 설치 개요나 그런 현황들을 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거는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승진 자격 시험을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 승진 자격 시험 교재도 적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거나 찍고 한번 질문을 해놓고, 질문이 승진 자격 시험 도입 수송 파트에서 사지선다 5개 예상 문제 만들어주고 좀 일목요연하게 보기별 해서 만들어줘라고 일단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문서는 서무 쪽에 적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무 쪽으로 가가지고 지금 도입 수송 파트를 읽었죠. 읽어가지고 예상 문제 5개를 지금 뽑아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해설까지 나오고요. 오답이 이유도 같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이렇게 해서 공부하실 때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업무지식 반영 시연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설비관리 검색입니다. 이 설비관리 검색은 저희 셉 설비관리에 있는 데이터를 웨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일했던 방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설비관리 셉 화면인데요. 이거는 사업소에 계신 아마 보전부서 분들이 많이 보시는 화면일 것 같아요. 이제 보전부서에서 뭔가 작업 공사를 시행을 하실 때 이전에 뭔가 A라는 설비에 어떤 작업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작업에 비슷한 작업들이 있었는지를 이 셉 설비관리에 들어가셔서 이전의 오더를 검색하셔서 참고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작업 오더를 검색을 하려면은 뭐 사업소를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고, 뭐 기간을 입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오더별로 또 들어가 가지고 이 오더 안에서 또 키워드를 다 하나하나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저희가 이제 메이트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자 했고요.
그거를 그대로 메이트한테 물어보면은 메이트가 사용자 요구에 맞는 그 SQL을 짜가지고 이 셉 설비 관리에 붙어서 데이터를 검색을 해서 바로 답변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다양한 조건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3개년, 삼척통영, ORV, 뭐 순위구더, 관련 자산까지. 근데 이거를 만약에 설비 관리 셉 화면에서 조회를 한다고 하면은 뭐 30분에서 1시간까지 걸리는 작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메이트의 질문 한 번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고 이어나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에이전트라고 이렇게 켜놨어요. 이렇게 에이전트가 이제 설비 관리 검색 이렇게 클릭을 하셔가지고 제가 준비해 놓은 질문을 넣을게요. 이제 최근 5개년 5개 생산 기지에서 발생한 ORV 관련 작업 오더를 뽑아주고 그 중에 이제 자산 오더가 물린 것만 찾아달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설비 관리에 있는 작업 오더만 물린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연계해서 관련된 구매 오더라던가 자산 오더까지 연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지금 마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연계되어 있는지는 여기에 지금 설비 관리 검색 파트에 넣어놨고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자산이 연결된 오더 10건을 찾았고요. 이제 상세 내역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인천 기지에 작업이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지금 평택 2건에 인천이 8건인데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인천에서 작업이 많이 일어난 거지? 라는 거를 제가 여기에서 그냥 셉 설비 관리에서 그냥 업무 지식 반영을 다시 키셔가지고 여기에서 바로 질문을 하셔도 이렇게 동일한 대화방에서 질문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천 기지에서 21년, 24년 사이에 ORV 관련된 작업이 뭐 다른 기지보다 훨씬 많이 일어났는데 왜 그런 걸까?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또 분석을 해서 기술 생산 복규 안전 문서를 참고를 하네요. 근데 아마 이 질문이 살짝 어려워서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거예요. 좀 못 찾았는지 좀 더 찾아본다고 하네요. 네, 보통 이거 나오면은 한 10초 이내로 답변이 나오거든요. 내부 문서에 따르면은 이제 메이트가 판단하기로는 뭐 동절기 해소 온도 저하로 인해서 뭐 기하 성능이 급감한 것 같고 이렇게 답변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셉 설비 관리 쓰시다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상 현상이 발생을 하시면은 업무 지식 반영을 다시 활성화를 하셔서 이제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업무메이트 기능에 대한 소개였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부하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동시에 10개를 질문을 했을 때 약간 지연이 발생합니다. 보셨던 거는 1개를 처리하는 기준의 시간이었고요. 이거를 10개를 동시에 하게 되면은 약간 지연이 발생을 하고요. 이걸 20개를 동시에 하게 되면은 답변을 생성하기까지 약 2분 정도 좀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 이유가 저희 내부에 이제 GPU 환경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웹메이트의 평상시에서 동시 질의가 5개 내외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업무메이트는 이제 웹메이트만큼 막 엄청 많이 쓸 것 같지는 않아서 평상시에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좀 이제 오픈 초기에는 좀 사용량이 많을 것 같아서 약간 지연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 초기에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다음 목적지인 2차 사업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2차 사업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외부의 이제 동향을 한번 이제 설명드리면요. 이 우측에 있는 뭐 네이버라던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뭐 피그마 이 주식들이 최근에 다 부진하죠. 그 이유가 여기에 접속을 안 하고 사람들이 여기에 접속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검색을 할 때 이제 네이버나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챗GPT나 뭐 제미나이로 들어가서 검색을 먼저 하고 뭐 워드나 파워포인트도 여기에 들어가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가 뭐 클로드 같은 거에서 만들어서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이제 후단에 레거시에 붙어서 수정을 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 클로드 디자인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나오면서 저희 뭐 프론트 디자인을 할 때 쓰는 이 툴인 이 피그마를 이제 클로드 디자인으로 대체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악재가 나오면서 이 피그마의 주식이 폭락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저희가 업무하는 그런 채널이 이 점점 AI 쪽으로 넘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호텔스닷컴이라던가 아니면 뭐 여행을 계획 짜는 것들
그런 것들도 점점 AI로 처리를 하고, 그래서 그거에 빗대어서 저희 1차 사업도 한번 보면은 이 웹메이트가 나오면서 저희가 이제 외부망에 직접 들어가서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하는 일이 굉장히 줄어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어무메이트가 이번에 오픈을 하게 되면은 뭐 법무관리라던가 뭐 통합안전관리 이런데 이제 사내 자료가 보관된 시스템에 들어가서 직접 저희가 자료를 읽는 일은 굉장히 다 줄어들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어무메이트를 3개월간 써봤는데 그 3개월 동안 제가 법무관리를 들어간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앞에 계신 분들도 점점 이 어무메이트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의 2차 사업은 이런 것들을 점점 확대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무메이트에 지금 현재는 설비관리 쌤만 연계가 되어 있는데 설비관리에 국한되지 않고 뭐 도입수송, 재무회계, 자재계약, 생산공급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해서 데이터 조회를 어무메이트에서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앞선에 설명드렸던 뭐 데이터 조회라던가 문서 검색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 뭐 플로우의 쪽지 전송이라던가 ITSM 신청, 뭐 회의실 차량 캘린더 등록 등 그런 좀 잔업들을 이 비서메이트라는 거를 만들어서 좀 실제로 업무까지 처리해주는 서비스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임직원분들은 그렇게 잔업을 처리하는 시간을 줄이고 본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 2차 사업의 목표고요. 2차 사업은 아마도 올해 9월에 사업 착수를 하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1년짜리 사업이라서 내년 아마 4분기 때 오픈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인터뷰도 하고 조사도 할 거예요. 그때 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사업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은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교육을 종료시키기 전에 이제 별도의 Q&A 시간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불가하고요. 자주 묻는 질문 2개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업무메이트 시범 운영을 할 때 전자결제를 연계해달라는 분이 많으셨어요. 근데 이제 전자결제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전자결제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뭐 개인 이제 결제성 공유도 있고 부서 공유도 있고 전사 공유도 있고 그거에 대한 체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아울러서 뭔가 수기 문서를 올려서 결제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수기 문서는 AI가 읽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불가한 건 아닌데 그거를 구현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반쪽짜리 서비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자결제는 저희가 일단 2차 사업에는 연계를 안 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좀 더 그런 기노브로 바라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지식 영역에 이제 생산, 공급, 뭐 건설 이런 영역에 뭐 어떤 자료도 올려달라,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올려달라라는 분들이 이제 계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지금 담당 부서들을 지정을 해놨거든요. 뭐 생산은 생산진단부, 나머지는 다 그 담당처 주무부서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 연락을 하셔서 이 문서 좀 올려주세요 하면은 그거는 이제 전사가 볼 수 있는 영역에 이제 지식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와 별개로 뭐 서무나 기술이나 법규는 아직 정해진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올리시고 싶으시면은 일단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전사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만든 거긴 한데 뭐 그때 당시에 도입이나 해외 쪽에서는 연락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들었고 앞선에 뭐 보여드렸던 그런 도입 수송의 그런 승진 자격 시험 교재를 그냥 다 섬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이 있으시면 뭐 도입 파트도 만들고 싶다, 뭐 해외 파트도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그거는 한번 2차 사업에 검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저한테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